당신 통장에 있는 현금 매일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고작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 1년에 1,000톤 넘게 사들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뭔가 알고 있습니다. 달러가 우리가 믿던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2026년까지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왜 지금 금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금 투자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금 시장이 왜 다른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금이 그냥 안전자산 정도였어요. 경제 불안하면 사람들이 금 사고 안정되면 팔고 그런 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이 화폐 시스템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JP모건 같은 큰 투자은행들이 2026년까지 금값이 4,000달러 넘을 거라고 예측하는 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값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세 가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실질 금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 금리가 4%인데 물가가 6% 오르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겨서 1년 후에 104만 원 받았는데 물가가 6% 올라서 실제 구매력은 94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돈을 맡겨도 실제로는 손해보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 보면 이 실질금리하고 금값은 거의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였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이나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한 관계냐면 실질금리 1% 떨어질 때마다 금값은 평균적으로 상당히 오른다는 겁니다. 실질금리 떨어지면 금값 오르고 실질금리 오르면 금값 떨어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미국 연준도 2024년 말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했고 한국은행도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죠. 근데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식료품 값, 교통비, 주거비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자도 안 주는 금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금은 이자나 배당 같은 걸 안 주는데 왜 매력적이냐고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면 은행에 돈 맡겨봤자 손해거든요. 그럴 바에는 가치를 지켜주는 금을 사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동력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입니다. 중국, 인도, 터키 이런 나라들이 연간 1,000톤 이상씩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1,000톤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작은 나라 1년 생산량보다 많은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금을 모을까요?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국이 외환 보유고를 대부분 달러로 갖고 있었어요. 미국 국채 사고 달러 현금 보유하고 그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경제 제재를 걸면 달러 자산은 바로 얼어버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를 못 쓰게 된 것처럼요. 하루아침에 돈이 휴지 조각된 겁니다. 근데 금은 다릅니다. 어느 나라 것도 아니고 누가 제재할 수도 없어요. 중국이 금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동결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금은 물리적으로 중국 땅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가들이 금을 일종의 무국적 화폐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는 미국 것이고 유로는 유럽 것이지만 금은 누구 것도 아닌 거죠. 이건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거든요. 미중 갈등 심해지고 지정학적 긴장 높아지는 한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이 나라들이 계속 사들이는 한 금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수요가 바닥을 받쳐주는 거죠. 세 번째는 지정학적 위험이에요. 전쟁, 무역 분쟁, 정치 혼란 이런 게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3년째고 중동 긴장도 계속되고 미중 무역 갈등도 끝날 기미 안 보이죠. 불안할 때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는데 그게 바로 금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나라 망하면 휴지 조각 되지만 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요.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도 금은 귀했고 지금도 귀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금의 힘이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있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았던 그때요. 1970년에 금값이 온스당 35달러였는데 1980년에는 850달러까지 갔어요. 10년 만에 거의 25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질가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미국 물가 상승률이 13%까지 갔는데 은행금리는 그거 못 따라갔거든요. 돈을 은행에 맡기면 손해니까 사람들이 전부 금으로 갔던 거죠. 금은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니까 실질 가치를 지켜주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도 비슷했어요.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저금리 시대가 왔는데 그때도 금값이 장기간 상승했습니다. 2001년에 온스당 270달러 정도였던 금값이 2011년에는 1900달러까지 갔어요. 10년 만에 7배 오른 거죠. 이때도 실질 금리가 낮았고 달러 가치가 약세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금은 경제가 잘 될 때보다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 넘었어요. GDP보다 큰 수준이죠. 그 빚 갚으려면 결국 돈 더 찍어야 하는데 돈을 많이 찍으면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걸 화폐 가치 희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아지면 돈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100개 있을 때랑 1만 개 있을 때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바로 금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금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거든요. 똑같이 금 투자해도 방법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방법은 세금이 제로고 어떤 방법은 15% 넘게 내야 해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KRX 금시장, 금 ETF, 골드뱅킹, 실물 금 구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투자자는 KRX 금시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KRX 금시장이 뭐냐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거래 플랫폼이에요. 한국거래소는 우리나라 주식 거래하는 코스피, 코스닥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서 금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증권사 앱에서 주식 사듯이 금을 살 수 있어요. 1g 단위로 살 수 있고요. 지금 금 1g이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금액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핵심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제로라는 겁니다. 완전 비과세예요. 10만 원어치 사서 20만 원에 팔아도 그 10만 원 수익에 세금 한도 안 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주식은 대주주 아니면 양도세 없지만 금 ETF나 골드뱅킹은 배당소득세 15.4% 내야 하거든요. 똑같이 100만 원 벌어도 KRX 금시장은 100만 원 다 내 돈이지만 금 ETF는 84만 6천 원만 남는 겁니다. 15만 4천 원은 세금으로 나가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진짜 드문 혜택이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는 금 투자 수익에 세금 매깁니다. 근데 한국은 KRX 금시장에 한해서 비과세인 거예요. 게다가 금융종합과세에도 안 잡혀요. 금융종합과세가 뭐냐면 이자, 배당 이런 금융소득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하는 건데 세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KRX 금시장은 아무리 벌어도 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억 벌든 10억 벌든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부자들이 이자 소득 많아서 금융종합과세 걱정하는데 KRX 금시장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수수료도 0.3% 정도로 저렴하고요. 10,000원어치 사면 수수료가 3,000원 정도만 나가요. 은행 골드뱅킹은 1%에서 5% 수수료 받는 데도 있거든요. 100만 원어치 사면 5만 원까지 수수료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KRX 금시장이 얼마나 저렴한지 알 수 있죠. 금을 실물로 찾으려면 그때는 부가세 10% 붙어요. 근데 투자 목적이면 굳이 실물로 찾을 없잖아요. 금 1kg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사고 팔면 되니까 세금 걱정 제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 ETF예요.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금 가격을 따라가는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겁니다.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 장점은 편하다는 거죠. 주식 사듯이 클릭 몇 번이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는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똑같이 10만 원 벌어도 15,400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금융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고요.
2천만 원 넘으면 세율 더 올라갑니다. 최고 40.5%까지 갈 수 있어요. 운용 보수도 0.5% 정도 나라고요. 1년 내내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0.5%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10,000원어치 들고 있으면 1년에 5,000원씩 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KRX 금시장보다 확실히 불리하죠. 그럼 ETF는 언제 쓰냐? 연금 계좌로 투자할 때예요. ISA나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는 KRX 금시장 못 쓰거든요. 연금 계좌는 정해진 상품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KRX 금시장은 없어요. 그때는 AC, KRX금 현물이나 TIGR, KRX금 같은 현물형 ETF 담으면 됩니다. 현물형 ETF는 실제로 금을 보유하고 있는 ETF예요. 어떤 금 ETF는 금 선물 거래하거나 파생 상품으로 금 가격 추종하는데 현물형은 진짜 금을 사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값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연금 계좌라 세금 나중에 내거나 줄일 수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IRP로 퇴직금 받으면 세금 할인 받잖아요. 그 안에서 금 ETF 담으면 세제 혜택 받으면서 금 투자하는 셈이죠. 세 번째는 골드뱅킹입니다. 은행에서 금 통장 만들어서 돈 넣으면 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어요. 편하긴 한데 이것도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세 15.4% 붙고 금융적과세 대상이에요. 은행 수수료도 1%에서 5% 이상으로 비싼 편이고요. 특히 실물로 찾을 때 수수료가 더 붙는 경우도 많아요. 은행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실물 인출 수수료로 몇 퍼센트 받거든요. KRX 금 시장에 비하면 효율 많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실물금 구매예요. 금은방 가서 금 사는 거죠. 금 반지, 금 목걸이가 아니라 투자용 골드바나 금화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비쌉니다. 왜냐면 살 때부터 부가세 10% 붙거든요. 10,000원어치 금 사려면 110만 원 내야 돼요. 수수료도 높고요. 금은방마다 다른데 시세보다 5%에서 10% 비싸게 파는 데도 있어요. 팔 때도 시세보다 싸게 쳐줘요. 사고 팔 때 왕복으로 손해보는 구조죠. 그럼 실물금은 언제 사냐? 증여나 상속 목적일 때입니다. 자녀한테 금 물려줄 때는 실물이 나을 수 있어요. 평가가 애매해서 세금 덜 낼 수도 있거든요. 금은방에서 산 금은 정확한 가격 확인이 어려우니까 신고할 때 좀 낮게 평가받을 여지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탈세는 아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투자 목적이면 추천 안 합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수수료도 비싸고 보관도 걱정이거든요. 금 1kg이면 시가로 1억 원 넘는데 집에 보관하기 무섭잖아요. 은행 금고 빌리면 또 임대료 나가고요. 정리하면 일반 투자자는 무조건 KRX 금시장 쓰세요. 세금 없고 수수료 저렴하고 최고예요. 연금 계좌 활용하고 싶으면 금 현물형 ETF 담고요. 골드뱅킹이나 실물금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 효율이 떨어져요. 여기서 하나 더 챙겨야 할 게 환율이에요. 금은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거든요. 뉴욕 금 시장에서 온스당 몇 달러 이렇게 가격 매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는 금값 오르는 것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 오르는 것도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금스당, 온스당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10% 올랐어요. 동시에 환율이 1,300원에서 1,430원으로 10% 올랐다고 칩시다. 그럼 원화 기준으로는 얼마나 오른 걸까요? 단순히 20%가 아니라 21% 오른 겁니다. 곱하기 효과죠. 계산해보면 처음에 금 1온스가 260만 원이었어요. 2,000달러 곱하기 1,300원이니까요. 나중에는 4만 6천 원이 됩니다. 2,200달러 곱하기 1,430원이거든요. 54만 6천 원 올랐으니 21% 수익 난 거죠. 금값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 이런 곱하기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금값 올라도 원화 수익은 덜 나겠죠. 그래서 환율도 체크해야 해요. 2025년 말 환율이 1,400원대인데 앞으로 불확실성 커지면 환율도 더 오를 수 있어요. 미중 갈등 심해지거나 한국 경제 불안하면 원화 약세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환노 출형 상품이나 KRX, 금 시장이 유리합니다. 환노 출형은 환율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반대로 환해지형은 환율 변동 없애버리니까 금값만 따라가거든요.
금값만 10% 오르면 환해지형도 10% 오르지만 환노출형은 환율까지 올라서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물론 반대로 환율 떨어지면 손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같은 수출 의존도 높은 나라는 원화 약세 압력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환노출형이 유리할 가능성 큽니다. 이제 실전 전략 말씀드릴게요. 타이밍부터 보면 금값이 2026년까지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 많지만 한 번에 몰빵하지는 마세요. 단기 조정 올 수 있거든요. 금값 급등한 후에는 숨고르기 구간 오기 마련이에요. 2024년 한 해만 해도 금값이 30% 가까이 올랐는데 중간에 5%에서 10% 빠지는 구간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분할 매수는 한 번에 큰 돈 넣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천만 원 투자할 거면 한 번에 1천 원 넣지 말고 매달 100만 원씩 10개월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 낮출 수 있어요. 금값 높을 때는 적게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중간 가격에 사는 셈이죠. 이걸 달러 코스트 평균화라고 하는데 변동성 큰 자산 투자할 때 쓰는 전략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사는 적립식도 괜찮고요. 월급 받으면 10만 원씩 자동으로 금 사게 설정하는 겁니다. 증권사 앱에서 자동 매수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금값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르든 떨어지든 꾸준히 사니까 장기적으로는 평균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시간 분산 효과죠.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10%에서 15% 추천해요.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금을 10%에서 15% 정도 담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 투자 가능한 돈이 1억 원이면 금에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넣는 겁니다. 너무 많이 담으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수익형 비중 줄어서 장기 수익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금은 이자도 배당도 안 주잖아요. 주식은 배당 주고 채권은 이자 주는데 금은 그냥 가격 상승으로만 수익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너무 많이 담으면 기회비용이 커요. 주식시장 좋을 때 주식이 20% 올라도 금은 5%밖에 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개념으로 10%에서 15% 정도만 담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에 분산하는 게 현명해요.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오면 금이 방어해주고 경기 좋을 때는 주식이 수익 내고 그렇게 균형 맞추는 거죠.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입니다.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냐면 KRX 금시장 거래하려면 증권사에 금 현물 전용 계좌 만들어야 해요. 기존 주식 계좌로는 안 되고 별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왜냐면 금은 주식이랑 법적으로 다른 자산이거든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사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앱 켜서 계좌 개설 메뉴 들어가면 KRX 금시장 계좌 만들기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개설 끝나요. 신분 사진 찍고 본인 인증하면 5분 안에 만들어져요. 계좌 만들고 나면 주식 사듯이 금 매수하면 됩니다. 앱에서 KRX 금시장 들어가면 현재 금 시세 나와요. 1g당 얼마 이렇게 표시되죠. 매수 버튼 누르고 몇 그램 살지 입력하면 됩니다. 1g부터 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 가능해요. 지금 금 1g이 10만 원 정도니까 10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주식보다 진입 장벽 낮습니다. 장기 보유도 중요한데요. 금은 단기 투기보다 장기 보유가 답입니다. 금값은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걸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전문가들도 단기 금값 맞추기 어렵거든요. 대신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 하락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금은 거의 항상 인플레이션 이겼거든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금값은 연평균 10% 정도 올랐어요. 같은 기간 미국 물가 상승률이 연 4% 정도였으니까 금이 인플레이션을 2배 넘게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묵혀두는 느낌으로 가지고 가세요. 금값 10% 올랐다고 10% 떨어졌다고 패닉셀 하지 말고 꾸준히 가져가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수료만 내고 스트레스만 받는 경우 많아요. 뉴스 체크도 필수예요. 금값은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미국 연준 금리 결정 발표할 때, 중앙은행들 금 매입 현황 공개할 때, 지정학적 사건 터질 때 이런 때마다 금값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경제 뉴스 꾸준히 봐야 해요. 특히 실질 금리 추이 눈여겨보세요. 실질 금리 떨어지면 금값 오를 가능성 크고 실질 금리 오르면 금값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금값에 부담이에요. 금리 올리면 실질 금리 올라가니까요. 반대로 금리 내리면 금값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금 매입 늘린다는 뉴스 나오면 금값 오르고 지정학적 긴장 고조되면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 오르죠. 이런 뉴스들 체크하면서 타이밍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금 투자의 본질 짚고 넘어갈게요. 금은 부자 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금으로 10배 수익 내겠다는 건 욕심이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요. 금의 역할은 인플레이션이 당신 자산 갉아먹을 때 그걸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주식은 공격 자산이에요. 수익 내려고 투자하는 거죠. 금은 방어 자산입니다. 손실 막으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공격하고 금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경기 좋을 때는 주식이 20%, 30% 올라도 금은 5% 정도밖에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때는 주식 비중 높이는 게 맞죠. 경기 나쁠 때는 주식이 20%, 30% 떨어져도 금은 오히려 오를 수 있어요. 그때 금이 전체 포트폴리오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자산 배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을 자산의 닷지라고 불러요. 경제 요동치면 배가 완전히 떠내려가지는 않거든요. 2026년까지 금값 오를 거라는 전망 많지만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JP모건이 4,000달러 예측했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 구조, 중앙은행들 행동, 지정학적 긴장 이런 걸 보면 금이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달러, 신뢰 예전 같지 않고 각국이 금으로 몰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재정 적자 문제도 쉽게 해결 안 돼요. 빚이 35조 달러 넘는데 이걸 갚으려면 몇십 년 걸립니다. 그동안 계속 돈 찍어야 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중국도 달러 의존도 줄이려는 전략 포기 안 할 거예요. 미중 갈등 계속되는 한 중국은 금 계속 살 겁니다. 이런 구조적 요인들이 금값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증권사 앱 켜서 KRX 금시장 계좌 만들고 소액이라도 금 사두는 겁니다. 10만 원부터 시작해도 돼요. 포트폴리오 10%에서 15% 배분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묵혀두세요. 급등했다고 다 팔고 급락했다고 패닉하지 말고 꾸준히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 걱정 없고 수수료 저렴하니까 KRX 금시장만큼 좋은 선택지 없습니다. 금은 5,000년 역사 가진 자산이에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서도 금 나오고 로마 제국도 금화 썼고 중세 유럽도 금 본위제였죠. 왕조가 흥망성쇠 거듭하고 화폐가 수없이 바뀌는 동안에도 금은 살아남았거든요. 로마 제국 망했을 때 로마 화폐는 휴지 조각 됐지만 금은 여전히 가치 있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종이돈은 정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못 만들어요. 연금술사들이 수백 년 동안 금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지금 과학기술로도 금 만드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금은 희소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매장량도 한정돼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캔 금이 약 20만 톤 정도인데 이게 올림픽 수영장 4개 정도 분량이에요. 생각보다 적죠. 그래서 귀한 겁니다. 당신 자산을 인플레이션 파도에서 지켜줄 닻을 지금 내려두세요. 그게 바로 금 투자입니다. 오늘 당장 증권사 앱 켜서 KRX 금시장 계좌 만들고 소액이라도 시작하세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비중 늘려가면 됩니다. 금 투자는 어렵지 않아요. 주식보다 오히려 쉽습니다. 기업 분석할 필요도 없고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시 경제 흐름만 보면 되거든요.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